예,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3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예인 사건이 항상 터져서 이슈로 덮는다라는 마치 국룰이라는 것처럼 전해져 오고 있죠. 이번에도 마약 사건이 크게 터졌어요. 크게 터졌다기보다도 뭐 확률상 의뢰껏 이 정도는 나오지 않나. 다만 이제 그 타이밍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하고, 또 이번에 터진 그 이선균 씨? 예, 이선균. 아니 전 이분의 이름이 잘 그 입에 안 되더라고요. 이선균 씨 뭐 톱스타인데 이미지도 참 좋고, 마약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이분에 대한 뭐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보고 하도 또 제가 진짜 쓰레기들. 예.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그 어느 정도 뭐랄까 노력해서 쓴 부분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들 어떠한 그 이슈화하고자 하는 거하고, 또 그리고 그 기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또 그것을 카피해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 뭐 그 블로그나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로 이제 다시 한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솔직히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걸 딱 보면 확실히 연예인들을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조회수가 많아요. 뭐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부동산하고 연예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연예인들이 뭐 얼마짜리 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동네 아줌마가 사는 건물값이나 뭐 연예인들이 사는 건물값이나, 아니 뭐 100억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죠? 100억짜리 사는 거고, 어디 집이 뭐 아파트가 뭐 50억짜리다 뭐 150억짜리다 그러면 그 지역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 돈 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연예인이 들어오면 이것이 뭐 크게 이제 이렇게 이슈화돼서 떠들고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진짜 이게 참, 그래도 우리가 그 대중성을 벗어나고는 뭘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책도 보면은 그죠? 상당히 뭐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받는 책하고 잘 팔리는 책하고 다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나 작가한테 주는 수입은 대중적인 호평을 받아야 되죠. 참, 하여튼 그 선에서 이게 또 뭐 저같이 뭐 학자도 아닌 이상, 전문 연구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연예인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뭐 아주,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닌데, 이런 기사를 다루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뭐 다른 얘기고,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부동산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 정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 글쎄요. 자, 일단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이선균 씨 집이 이제 배우자가 전혜진 씨. 그죠? 저는 몰랐어요. 그 요즘 뭐 또 무슨 드라마에, 나왔는데, 논현동 빌딩 150억의 매각, 공실 많아 금리 부담 컸나 해가지고 140억에 사서 150억에 팔았다. 어우, 그럼 10억에 대한 차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취등록세가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의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법인으로 취득할 때 그
취득세가 다릅니다. 예, 2배 정도 더 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 예,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단물을 좀 빼야 되니까 참 이 말도 좀 웃긴데 예.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로 봤을 때는 뭐 어디 저쪽 변방의 시골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예, 하나의 유튜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아이 참 네, 진짜 더럽네 진짜. 자, 일단 건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인 설립 과정부터 해서 취득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샀다.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거고요. 예,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좀 찾았어요. 그 주소가 기사들은 나오는데 이제 어떤 한 블로거가 그 주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진만 나오길래 무식하게 예, 이제 논현동 일대를 한번 이렇게 싹 서치를 해보자. 사실 뭐 골목이라고 해야 몇 개 안 되니까. 예, 우리 이제 시골 같은 경우도 보면 시골은 또 집이 몇 채 없으니까 찾기가 쉬워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맘먹고 뒤지면 뭐 사진만 보면 어느 동에 뭐가 있다 이제 찾아내죠. 찾아내고. 뭐 인기 있는 트위터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채널에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뭐 주변의 팬들이 다 찾아주겠지만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8층 건물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저기 8층. 옥탑방.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건물을 보니까 저는 위층은 주거용일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이제 근생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뭐 상업지역은 아니니까. 그 봤더니 예, 다 저기더라고요.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이 예, 이제 건축물 대장 보니까 의원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기사로 봤을 때는 8층짜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존 8층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잘렸을까? 이게 이제 그 뭐 저만권 부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법률적으로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조망권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용적률 용적률인데 아 옆에 건물보다 크게 지려고 이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뭐 걸어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 그리고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건물 입주 현황판인데 없죠? 예, 지하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니까 노래방인 것 같아요. 예, 아까 건축물 대장을 제가 봤는데 1층이 고깃집, 3층부터 이제 쭉 비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됐다가 건물주가 됐다가 팔았다 손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기사는 마약 사건 조사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 정리를 뭐 마치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게 아내분 입장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 법이 여기 근처가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기획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한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그 업체들이 좀 모여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지역인 것 같아서 또 아내분이 뭐 연극 무대에서 또 나름 유명했었던 분이고 지금 뭐 드라마도 그 활발히 활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의 그 연극 영화 쪽에 어떠한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건물을 이제 그런 내가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지 않았나. 제가 아침부터 목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뭐 담배 피다 보니까 뭐 항상 안 좋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
이 지역 일대에 이제 건물 가격들을 쭉 봤어요. 예, 건물 가격을 쭉 봤는데 사실은 좀 글쎄요. 이걸 빌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빌딩이라는. 예? 그냥 우리 웬만한 시도시에 있는 그냥 동네 좀 이렇게 돈 좀 있다고 하는 분들 그냥 땅 좀 있고 예, 나중에 뭐 조그만 병원을 하거나 뭐 약국 나름대로 지역에 좀 이렇게 콧방귀를 끼는 사람들이 질만한 건물이죠. 예, 건물인데 이것이 그 서울 강남의 논현동으로 오니까 빌딩이라고 칭해지는 그래서 이제 차마 민망하니까 앞에 꼬마 빌딩이라고 말을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아 연예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뭐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예, 물론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난 뭐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몇 분 되지만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예, 이런 건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뭐라 그럴까요? 그 일단 실용성이나 실리 그러니까는 그 수익성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연예인들이 사는 건물은 없어요. 수익성이 전혀. 예, 뭐 투자 잘했다 쪘다 막 이러는데 그건 뭐 애들이 기자들이 예, 진짜 영혼 없이 앞뒤 없이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뭐 또 지금 그런 기사를 쓰는 친구들이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또 같이 그렇게 놀면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고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가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쪽 논현동에 학동 그죠? 네, 이렇게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하다 보면 그쪽에 사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누구 건물이다, 이건 뭐 얼마짜리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총 월세 수익에 내가 자가로 쓰더라도 내가 자가로 쓰는 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총 월세 수익에 연간 월세 수익의 20배, 즉 연 5%의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게 정상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것도 제가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좀 하겠지만 뭐라고 하더라도 건물은 무조건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작은 건물들 그죠? 땅이 크고 작은 건물들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땅값에 대한 미래 투자 가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딱 건축물 대장을 딱 띄워봤을 때 용적률을 다 찾아먹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가만있어요. 제가 이건 아까 띄려고 했었던 거고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나요? 아, 그죠? 여기 있죠? 자, 용적률이 391.43%예요. 예, 용적률 400%를 다 찾은 거예요. 그죠? 건폐율이야 뭐 옆에 뭐 이래저래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지하 1층이 노래 연습장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이렇게 비상구라든지 뭐 몇 가지 이렇게 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1층이 이제 지하 1층 주차장 겸 노래 연습장 해서 180 메다 제곱이니까 전체 땅 면적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다 판 거죠. 예, 지하는. 그리고 1층이 이제 일반 음식점. 그리고 2층이 어디 갔죠? 예. 2층이 2층까지 일반 음식점이구나. 1층, 2층이 일반 음식점이고 3층이 의원, 4층이 기원, 예, 5층, 6층, 7층, 8층이 사무소. 자, 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좀 한번 다시 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3부, 4부로 재밌네요. 요거를 이게 우리 하나하나씩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좀 이거 좀 찾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건물이 아유 또 어디 갔어? 이게 창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8층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 1층, 2층 식당, 3층 의원, 4층 기원, 이게 5, 6, 7, 8층. 예, 여기가 8층이랍니다. 8층까지는 이제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지금 유리로 싹 온실 마냥 다 덮여 있어요. 그죠? 예, 다 덮여 있습니다. 다 덮여 있는데,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건축물 대장 보니까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나름대로 저기를 잘했겠죠. 예. 아, 예. 이런 거죠. 우리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예, 이거 뭐 다른 분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자, 발코니라고 하는 건 우리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를 얘기하는 거죠. 1.5m까지는 그 발코니를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이 발코니는 어떻게 보면 공중에 이제 이렇게 띄워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집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딱 그 절벽이면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사람이 뭐 나와 있기도 하고 에어컨 실외기 놓기도 하고 빨래도 널고 또 우리 불이 났을 때 이제 이쪽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발코니인데 지금 보면 이 발코니를 확장을 하죠. 근데 참 웃긴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한 구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내 건물에 이렇게 빼가지고 앞에 난간을 좀 만들어낸 건데 확장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확장을 해서 방을 만들어. 진짜 웃긴 거지. 근데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이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것은 1.5m까지 허용이 되고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란다예요. 베란다. 베란다는 뭐예요? 내가 지금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발코니를 갖다 베란다라고 하죠.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발코니가 베란다처럼 쓰이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발코니라고 해도 베란다라는 말이 더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처럼 쓰이니까. 근데 엄연히 이야기하면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테라스는 엄연히 좀 다르죠. 그래서 베란다는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아래층보다 예, 위층이 이제 면적이 작다 보면 이제 이곳이 이제 뭐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그 여유 공간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난간대를 만들 수는 있죠. 우리 추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베란다 샤시를 설치해 가지고 싹 이렇게 밀폐를 시켜 버리면 이게 하나의 또 그 건축물로서 그죠? 벽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베란다에 그러니까 샤시가 하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건물을 봤을 때 건축물 대장을 봐야겠다 혹시나 해서 했는데 일단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좀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그죠? 신고를 했을 때 이제 뭐 그 불법 여부를 따지겠죠. 따지겠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막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편법 상태에서 이렇게 패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보면 8층 건물처럼 건물이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지금 옆에 건물도 보면 1층, 2층, 3층인데 요 4층은 그죠? 아니죠, 이게. 그냥 옥상이죠. 옥상인데 이제 건물창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건물 크다. 이렇게 좀 보이게 하기 위한.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많이 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쓱 슬쩍 이제 이렇게 우리 불법 증축을 하죠. 예, 불법 증축하기 위한 이렇게 포지션이죠. 포지션인데 건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도로로 봤을 때 여기는 좀 인도 도로 건축이 이제 이렇게 많이 좀 후퇴해 있죠. 도로에서. 예, 여기는 지금 앞에 나와 있고 건축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글쎄요, 이걸 가지고 8층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 그냥 그죠? 상가 건물? 예, 그냥 뭐 이걸 갖다 꼭 빌딩이라고 붙여야 되나? 요즘 이게 지금 너무 그 과장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물론 뭐 저도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추상적인 어떠한 그 동물이다 보니까 과장된 표현을 갖다가 거르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른다고 해도 이게 뭐 세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가수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뭐 제 나이 때나 돼야 좀 익숙한 단어인데 진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뭐 방금 들어온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동남아 순회 공연까지 마치고 들어올 정도의 유명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고 막 이렇게 과장을 하잖아요. 좋은 차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도 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저게 좀 구라로 보이면서도 그죠? 구라로 보이면서도 예를 들어 이 자식이 좀 구라가 세. 100억 있다고 막 떠들어. 그러면 한 10억은 있겠지. 그래도 10억은 있으면서 한 100억이라고 얘기하겠지. 저 자식이 원래 구라가 세니까. 또 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뭐 한 50억, 60억 가지고 100억이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런데 한 푼도 없는데 100억 있다고 구라를 떠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래도 야, 빌딩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건물 사이즈 좀 나오고 뭐가 되는가 보다라는 기사. 지방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물론 가격만 이야기하면 150억 정도면 지방에 와서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살 수는 있어요. 예. 공실률은 똑같죠. 예, 공실률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는 뭐 어설픈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처음에 이 건물을 산 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 예, 왜? 아니, 잘 나가는 톱스타가 더군다나 연극 영화 쪽에 둘 다 두 부부가 또 평생 이렇게 그 헌신하면서 나름대로의 뭐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100억대, 70억대 뭐 하는 뭐 어디 스카이라운드 이렇게 건물 어? 저기 뭐죠? 그 아파트 사가지고 생산성 없는 그런 거보다 뭐 여기서 이선균 씨는 뭐 그 요리 프로그램도 나왔었잖아요. 요리하는 드라마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을 테고 후생 양성을 위해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부인께서 뭐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다만 이제 이런 건물은 그래도 임대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인 세대가 위에 들어와야 돼요. 예, 들어와야 되고 근데 뭐 다 사무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뭐 주거용으로 바꾸기에는 또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예. 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냥 착실하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으로 부인께서 이 건물을 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어, 그죠? 남편 잘 벌 때 빨리 꼼쳐서 돈 잘 딴 데 안 세게 잘 이렇게 마무리해서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뭐 마약 사건 때문에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물론 뭐 영향은 줬겠지만 동의하진 않아요. 급하게 처리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죠? 아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시기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그 등기부등본. 근데 등기부등본을 뗄 때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해당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떼세요. 대부분. 대부분.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는 게 돈이에요. 일단은 어 1,000원을 내야 되지만 그것도 있지만 내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 처음만 떼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동산만. 지금 많은 강의들 특히 뭐 전세 사기 피해가 많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는 요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등기부등본은 내가 진짜 이 건물, 이 부동산에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떼셔야 되고 소유자, 그죠? 소유자와 해당되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그리고 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연결되어 있거든, 이게 다. 예, 다 연결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내가 이거 지금 소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지가 100억대 자산가다, 1000억대 자산가다, 전세 사기가 생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저는 어디 이상한 오피스텔 같은데, 무슨 원룸 같은데, 고시원 같은데 살아요. 주소지를 보면. 예? 딱 떼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내가 건물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야. 어? 그것도 어디 진짜 노숙자에서 벗어난 약간 그런 정도의 건물에서 살아요. 아니면 내 집이라고 하는데 뭐 와이프로 돼 있거나 빚이 잔뜩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떼는 거는 이 계속 따라가야 돼요. 나올 때까지. 그죠? 그러면 대충 그려져요. 대충 이 사람의 수준과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건물을 샀는지 뭐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제가 지금 전혜진 씨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듯한 부동산, 옹호라기보다도 뭐 이야기, 건물 취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본 거예요. 이거를 취득하는 목적이 뭐였는가? 월세 수익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투자성으로 봤을 때 전혀 없는 건물이에요. 전혀 없는 건물인데 원체 이쪽이 이제 연예인들, 강남이고 연예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진입 장벽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전혀 그 가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다. 그러면 그 시계가 더 정밀하다라고 해서 내가 그 시계를 보는 내 눈이, 내 판단이, 내가 시간 더 정밀한 것이 나한테 뭔 영향을 줘요? 이 시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를 사실은 과시하기 위한 거지, 시계가 갖고 있는 진짜 그 기능성에 대한 것은 남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은 그 어떻게 보면 롤렉스 시계처럼 내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좀 과시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업종이 그 과시를 해야만이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떠한 그 인지도, 뭐 광고 계약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들 세계에서. 만약에 뭐 어디 저기 청평이나 뭐 양평 같은 데서 출퇴근하면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 진짜 뭐 이렇게 완전히 그 대배우가 아닌 이상, 그죠? 이렇게 뭐 광고라든지 뭐 건수타기가 힘들죠.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월세 나가는 걸 떠나서 뭐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다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월세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싸게는 또 안 팔아요. 이따 등기부등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28분 했는데 일단 1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